여러분, 저희 마지막 이슈를 잠깐 짧게 좀 다루고 가겠습니다. 유니스 의원이 요즘 테마주까지 생겼대요. 예, 워낙 이 세간의 집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옳은 얘기하고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잘 하시죠. 유니스 의원. 재정 전문가이시고, 국민의힘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신 분인데, 자, 유니스 의원이 코로나 검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셨나? 예, 우리 방송 보신 것 같아요. 이게 확진자 수가 검사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검사자 수에 대한 언급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약간 좀 상황을 제대로 인식시키는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일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말 같은 경우 방역 당국이 이제 검사 인력도 줄고 검사자 수도 줄어요. 많이 줍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확진자 수가 주는데 마치 방역을 잘해서 조치를 잘해서 그래서 확진자 수가 주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준다는 거죠. 예. 저는 그래서 윤희숙 의원의 요 주장, 요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줄기차게 얘기해 왔던 건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다분히 그냥 의혹 제기인데, 자, 필요할 때 검사자 수를 늘려서 공포를 조장하고 정부가 방역을 통치에 악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네. 제가 이제 3월달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1월 20일부터 이제 이 코로나 환자가 첫 발생한 게 1월 20일이더라고요. 예. 근데 2월달까지는 하루에 두 번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4시, 9시하고 이제 오후 4시하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같이 비교하긴 뭐해서 처음 발표했던 이제 3월달부터 제가 데이터를 쭉 통계를 내봤어요. 쭉 통계를 내봤더니 이게 3월달부터 이 정부 뭐가 안 좋았나? 그러니까 3월달부터 4월 총선이 벌어질 때까지는 조사자 수가 주간 단위로 보면 한 6만 명대. 그때 대구에서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엄청 났었죠. 네. 6만 명대 이렇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명대를 넘어가고 400명대를 넘어가고 이렇게 쭉 하다가 총선 이후 총선이 끝난 다음부터는 이게 이제 3만 명, 4만 명대로 줄어요. 주간 단위로 제가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면 3만 명, 4만 명 단위로 줄어가지고 확진자 수가 이제 대폭 줄어들기 시작해요. 쭉 줄어들다가 지난번에 이제 8월 15일 날 이다음부터는 7만 명, 8만 명대로 다시 이제 올라가요. 5만 명. 그다음에 이제 8월 달 올라오면 10만 명대로 넘어가요. 조사자 수가. 하루 조사자 수가 2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10만 명대 이러니까 이제 또 확진자 수가 이제 몇백 명 단위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패턴이 있어요. 이건 패턴이에요, 그냥. 그냥 뭐 이걸 의도했냐, 의도하지 않느냐는 이제 논외로 하고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달에 보면은 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떨어질 때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총선 이후는 이제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8월 달로 넘어오면 또 이제 안 좋아질 때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날에 이제 광화문 집회도 이런 동일한 패턴이 보이면 과학적으로 보면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법칙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패턴은 인위적인 무언가가 개입됐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 조작 사건과 똑같이 이렇게 동일한 것이 반복적으로 벌어질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확률이라는 게 확률이 낮은 현상이 반복돼서 벌어진다 그러면 이건 뭔가 법칙성, 아주 자연스러운 법칙성이 아니라면 인위적인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패턴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희숙 의원은 코로나 이후에 사회 변화를 준비할 관련 위원회를 만들 필요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확진자, 이런 확진 사례가 지금 많아요. 전체 확진자 중에 한 4분의 1쯤 되니까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25명은 감염 경로를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관리청이 자, 그러면 항체 검사를 하자. 항체 검사를 하는 이유는 무증상 확진자라든가 체크 안 된 사람들을 한번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는 건데 1440명을 했는데 항체를 가진 사람이 1명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무증상 확진자는 많지 않은데, 아니면 거의 없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한 20%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질본에서 질청에서 질청거리니까 좀 이상한데 질청거리면
이거는 얘기했던 건 뭐냐면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우리 검사자 수가 너무 적어서 확진자 수가 적은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애당초 걸린 사람이 적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이걸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걸 한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지난번부터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전 국민이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아니면 한 도라도 샘플링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죠. 아니 저 강원도 같은데 좀 좋지 않습니까? 네. 한 도라 어디든지 샘플링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 그게 이제 정확하게 맞습니다. 접근하는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맞습니다. 이분들은 과학자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 이건 뭔가 안 맞아요. 뭔가 안 맞아요. 뭔가 안 맞죠. 충분히 뭐 제주도라든 거 어디 할 수 있어요. 샘플링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군 단위로 찍어서 강원도 한 군데, 뭐 경기도 한 군데, 뭐 충청도 한 군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링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작업도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걸 해가지고 국민들을 좀 적극적으로 안심시키거나 아니면 앞으로 질본도 대비를 해야죠. 이게 맞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 전체적으로 질본도 지금 이게 약간 좀 겁내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현실은 현실이니까. 질본이 하기 싫어하겠죠. 전수조사를 했다가는 지금 그냥 이 합리적 의심인데 굉장히 난리가 날 겁니다. 5천만 명에서 1%면 50만 명인데요. 확진자 수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이 조사, 항체 조사, 이게 참 이게 재미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항체 조사를 해서 그래도 뭐 몇 퍼센트 이렇게 대충 나와서 많지 않은 거 확인했죠, 여러분? 예, 이제 코로나 뭐 무증상 확진자 많지 않으니까 뭐 주변에 이렇게 안전하게 좀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했더니 적어도 너무 적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는 많은데 항체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확진자를 도대체 어디서 분간해내야지 안 맞는 거죠. 예, 안 맞는 거예요. 방역의 구멍이 굉장히 큰 구멍이 있는 거 아니면 데이터적인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실체를 자꾸 이제 질청에서 이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1년을 넘어갈 것을 생각하는데 이건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떠나야 돼요. 이건 뭐 국가의 미래를 이제 달린 문제라서. 그래서 이 부분은 질청에서 지금 현재 매일 하고 있는 확진자 관련된 거 말고 본질적으로 이 소위 얘기해서 이게 장기화에 대비해가지고 국가 전체에 정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봐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을 정확히 봐야 돼요. 맞습니다. 팩트를 정확히 보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럼 정확한 사실을 질청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늦었지만 지금부터 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알려져 있는 정작 중국은 지금 이 코로나를 종식을 선언을 했어요. 축제까지 했잖아요. 예,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어요, 중국은.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통제된 사회 속에 gat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를 적어도 해제시키기 위해서라도 야당에서는 빨리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도나 시나 이런 집단적 아니면 인구별 나이대별 나눠서 좀 하세요, 좀 뭐를. 그 샘플을 만들어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무작정. 제가 최근에 KBS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코로나를 걸렸던 사람, 코로나 확진됐던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야, 그렇죠. 거의 뭐 큰일 나겠구나. 네? 아니, 독감보다 한 두세 배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독감보다 한 두세 배는 고통스러웠어요. 이거 몰핀을 맞아도 이거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공포가 불안과 이런 게 다 조장이 됩니다. 근데 정작 데이터 조사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얘기들을 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게 공포할 이유가 없잖아요. 공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도 확진 안 해도 방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방역을 너무 잘해서 거의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이제 2단계니 3단계니 할 헛소리 할 게 아니지. 그렇죠, 아니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안 맞죠. 정부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 거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야. 서로 지금 완전 질척거리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질척거리고 있는 건데. 질척이 질척거리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이고 이게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문제인데 이곳에 이제 정치성이 들어갔다, 개입됐다 하면은 굉장히 이건 큰 문제가 되고. 이게 지금 좀 팩트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과학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거를 접근했으면 좋겠네요. 그걸 내놔야 됩니다. 지금 본인이 영전 청장님 되셨다고 해서 그걸 정경 씨가 자꾸 좀 뒤로 미루는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해 독감이 강하게 몰아쳤을 때 5,000명 가량이 사망을 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우리 1월 달부터 지금 9월까지 왔지 않습니까? 얼추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죽은 사람은 360명에서 370명 사이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독감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다 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고통을 더 호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체로 확진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만나보면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는데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 그렇죠. 또 해열제만 열심히 먹고 해서 먹고 2주 만에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래서 질청에서 정확하게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우리가 서로 그냥 뭐 어마어마한 질병이나 전염병이 아니라면 뭔가 좀 명확하게 병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샘플링 조사가 됐든 전수 조사가 됐든 질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좀 압축적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라리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든가 뭔가 좀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이드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정부의 입만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2.5단계 그러면 뭐 3단계, 2.5단계하고 2단계하고 2.25단계는 뭔지. 아, 이게 정부가 그냥 말만 만들어내고. 원래 2.5단계는 없었던 거잖아요. 원래 1단계, 2단계, 3단계였는데 지들이 2.5라고 붙여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우스갯소리로 야, 조만간에 2.75단계 온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무슨, 이 과도한 이 통제사회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온 나라가 무슨 뭐, 그리고 제가 공포에 떠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 코로나 관련된 연구는 좀 민간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하지 않고 민간에 여러 군데 좀 복수로 맡겨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투명하지 않다, 그냥 의혹 제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민간에 맡겨서 크로스 체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부가 입장을 좀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5가지나 되는 이슈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특히나 오늘 그 일본 스가 총리 그리고 김정은의 건강과 관련된 얘기 좋은 말씀해 주신 우리 최경희 샌디 연구소 소장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최 박사님이 좀 이쪽 정부에 그 스가 총리에 들어왔을 때 한일 관계를 좀 이렇게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좀 팁을 좀 줘야죠. 조언을 줘야죠.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대현 TV를 통해서 주시면 되죠, 뭐. 아니 뭐 대현 TV에서 또 하시지 못할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 건 아예 뭐 얘네들 뭐 잘 못하는 뭐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또 이게 또 국제 관계는 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잘 해야 되니까. 두 분이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그 루트를 알고 계시니까 그 사람들한테 좀 다양하게 조언을 해서 좀 잘 풀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고생해주신 장프로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의도 2프로 오늘 최경희 소장님과 함께한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